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입니다. 우리 조혁 정인. 네. 18일 날 귀국했고, 용인 자택에서 머물러다 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20일 날, 화요일 날, 하루 종일 집에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외출하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그 전날은 외출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 전날도 외출하지 않았고요? 네. 그럼 그 전날, 20일 날까지 계속 집에만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모 방송국에서 20일 날 하루 종일 용인 자택을 촬영을 했어요. 네. 근데 그쪽 이야기가 집에 부모님들만 보이고 조혁 때는 한 번도 안 보이더라. 그리고 집에 있으면 어느 방에 머무르나요? 자기 방이 있죠? 제가 보통 집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근무지가 전방이나 후방 쪽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 방은 현재 없습니다. 따라서 안방이나 거실 쪽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따로 방이 없고, 그러니까 안방하고 거실에만 불이 켜져 있는데 거기에 인척이 없더라 이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는 분명히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 머무른 거는 맞다? 네, 그렇습니다. 중간에 외출해서 외부와 접촉하거나 무슨 이런 대비해서 이렇게 상의한 적이 없다?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병우 정인. 예. 하나 진짜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최순실 씨를 왜 놓쳤어요? 민정수석으로서. 즉, 2년을 근무를 했는데 왜 놓쳤다고 생각합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관련된 아무런 보고를 저희가 받지 못했고 갔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있다는 거 저희가 알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과의 대화나 또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3인방과의 그런 접촉 과정에서도 최순실 씨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민정수석이 적어도 이렇게 감지를 못할 정도인데 최순실 씨는 어떻게 이렇게 활개를 치고 대학교 부정입학, 온갖 정부 사업 개입, 인사에 개입, 여러 군데 기업 돈을 걷어가고 그게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귀신에 홀렸어요? 지금 와서 결과적으로 보면 위원님이 그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좀 답답하긴 합니다. 작년에 차은택 씨 내사했죠? 민정비서관실에서. 내사한 적 없습니다. 내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럼 지난 아까도 제가 그랬어요.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우리 청문회에서 12월 7일자 여명숙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와서 내사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2016년 4월경에도 다시 한번 민정비서관실에서 창조경제추진단 자꾸 시끄러우니까 또 내사했고 2016년 10월에도 차은택을 직접 조사했다고 나와 있는데 민정수석은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모른다. 예, 차은택을 저희가 직접 조사한 적은 절대로 없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게 2015년 4월 여명숙이란 분에 대해서는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봤는데요. 여명숙이란 분이 이렇게 해서 국정원을 통해서 민정에 보냈다는데 그런 보고 받아본 적도 없고요. 예. 자, 이런 국내 대통령 주변의 위험인물, 문제인물에 대한 보고 라인을 주로 어디서 봤습니까? 민정수석은. 주로 어디라기보다도 여러 기관에서 하여간 먼저 체크하는 데서는 보고하게 돼. 국정원에 매일 보고 들어오죠. 아침 보고. 예, 통상적인 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특상 보고 들어오죠. 검찰에서는 보고받지 않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전혀 받지 않습니까? 예. 검찰총장, 우리 우병우 수석은 과거 범죄정보기획관 했잖아요. 대검에서. 예. 대검에서 범죄정보기획관의 일이 뭡니까? 주 임무가 범죄정보 생산해서 일선 특수부에 제공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한테 특상 보고하지 않습니까? 청와대로 가는 거. 청와대로 가는 보고가 아니라 총장한테 보고하는 겁니다. 그 총장한테 가는 보고서가 민정수석하고 대통령한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총장한테 특히 민감 사항들
총장한테 정치 보고하는 겁니다. 또는 기업 그렇지 또 여러 가지 않습니다. 사회적 무리 예. 대통령 주변의 수사 첩보들을 종합해가지고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수사 보고를 받은 적이 범죄 없다. 정보를 혹시라도 다른 기관에서 하면 검찰로 보내야지 검찰이 범죄 정보를 거꾸로 다른 기관에 보내는 경우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 증인, 오늘 많은 국민들이 예. 저한테도 문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민정수석이 최순실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예. 우리 많은 분들이 우병우 수석이 민정비서관에서 8개월 만에 민정수석으로 발탁 이렇게 인사가 있었던 것은 정윤회 사건을 깔끔하게 잘 처리해준 보온이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윤회 사건은 뭡니까? 정윤회 가로 열고 최순실 아니었습니까? 예? 자, 그런 심각한 사태가 났는데 최순실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다?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설명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때 핵심이 수사의 핵심 이슈는 정윤회가 국정에 개입했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때 그 사건 때 청와대의 반응은 찌라시다. 도리어 국기문란이다. 그래서 내부 고발자격인 직원들을 쳐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병우 수석은 그때 그 검찰의 대응이 올바랐다고 생각합니까? 당시 대통령 주변에 비선 라인이 활개치고 댕겨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공직기관 비서관실의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내부 경종을 울렸는데 그걸 거꾸로 깡그리 무시하고 고발자들은 다리 조례 잡아놓고 그중에 한 사람은 억울해서 자살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때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금 그런 일이 생겨도 똑같은 식으로 수사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까, 지금도? 다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을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또 그 문건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그걸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김한중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태경 의원 신문하십시오.